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코스피가 거의 3.8% 그야말로 급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주말 사이에 대체 어떻게 손을 봐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분 모시고 자세하게 우리 증시 현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김영재 SK증권 명동지점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정말 제가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코스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거의 뭐 폭락이라는 단어를 써도 맞지 않을 만큼의 그런 급락세를 기록을 했는데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5.5%, SK하이닉스가 8.5% 급락을 했습니다. 뭐 이날 일본 증시에서 키옥시아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영향이 그대로 좀 고스란히 미친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키옥시아가 이제 어닝 쇼크를 발표하면서 네. 국내 메모리 관련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밸류체인 업체들도 전부 다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이 뭐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AI 거품론의 어떤 또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는 단초로도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크게 이제 큰 흐름에서 좀 접근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나 뭐 코스닥 사실 반등이 나오는 한 주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2.4% 상승하면서 글로벌하게 가장 큰 반등세를 나타냈고요. 네. 코스피도 뭐 1.4% 반등했는데 이 정도면 글로벌 상위권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쵸. 체감 지수는 정말 뭐 오히려 아주 크게 하락한 한 주였다라는 그런 기분이 드는 네. 한 주였다. 특히 한유 같은 거가 이제 지난주 장중에 1,475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좀 우려감을 나타냈는데 이제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해서 다시 이제 1,455원대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도 이제 불안하다. 그리고 미국 금리도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이제 상승했는데 국제유가는 지금 60달러 기준으로 등락이 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 주요 이슈 뭐 미국 셧다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되면서 네.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작용했는데 또 여기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서 그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제는 50%를 넘어서 50% 중반대까지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 근데 그나마 업종은 좀 등락이 좀 다르게 나온 평소와는 다르게 나왔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소외 업종 그리고 경기 방어 업종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률 상위 업종 주간 단위로 무려 11.5% 상승한 섬유의복이 차지했고요. 네, 6% 상승한 전기가스, 5%대 상승한 철강, 금속과 화학이 있었고요. 의약품, 증권, 우수 장비도 4%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하락 업종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1%대의 뭐 서비스와 전기전자 그리고 약보합했던 뭐 오락문화가 코스피에서는 뭐 등락한 업종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의약품이나 운수 장비도 예상이 됐는데 또 섬유의복이도 상당히 선방을 해줬네요. 이제 자세하게 수급 동향을 좀 보자면은 뭐 지난주 목요일까지는 외국인이 좀 돌아와주나 싶었는데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코스피에서 3조 원 가까이를 내다 팔았습니다. 뭐 환율이 20원 가까이 급락이 됐는데도 투매가 나온 게 좀 상당히 아쉽네요. 네, 사실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4주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환되는 시점이 아마 반등이라든지 아마 좀 이렇게 어떤 코스피 전망이 좀 다시 낙관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계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도 이제 1,700억 순매도하면서 2주 연속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업종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업종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음식료라든지 섬유의복, 화학, 의약품, 철강, 유통, 통신업을 순매했는데 이들 업종 다시 좀 보시면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코스피 상승 업종과 동일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하죠. 결국 외국인 매수는 지수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개별 사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특징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 소외받았거나 경기 방어적 성격을 지닌 업종인데 외국인들도 이들 업종은 현재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위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시면 순매 상위 종목에 4천억 원대 순매수한 첼트리온 그리고 800억 원대 순매수한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가 있었는데요.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2조 4천억 순매도한 SK하이닉스, 5,700억 순매도한 삼성전자, 1,600억 순매도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이제 특징 좀 보시면 이제 주간 단위로 제가 이제 순매도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정말 새로운 종목들이 매주 좀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부동의 1위가 항상 SK하이닉스. 그렇죠. 네, 이게 상당히 이제 몇 주 연속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는 순매수했다가 순매도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2주 연속으로 순매도 상위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하나오션, 두산 NLBT도 자주 순매도 상위권에 등장하는 종목이었다는 건 특징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 순매도를 지속하는 중에 기관차들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 기관은 HD 현대중공업, KB금융, 셀트리온을 순매수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순매수한 종목이었다는 특징이 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관도 보자면은 금융투자 쪽이 좀 이례적으로 이틀간 1조 5천억 원을 상당 부분 좀 대규모 순매도한 점도 우리 증시 상당히 좀 급락한 하나의 영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금융투자도 다시 돌아오는지 이번 주에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이제 이어서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에 거의 뭐 차트상으로는 21선을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제 주변 분들도 좀 슬슬 해지 수단을 본격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시던데 단기적인 투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 봐야 될까요? 네, 현재 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재료는 역시 네. 금리와 관련된 어떤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금리는 이제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동기열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근데 그 사실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지수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유동성의 힘이었는데 금리 인하는 역시 유동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풍부한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재료이고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밸류에이션상 높은 그런 상황에 있는 AI 관련 종목들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달러화의 가치도 지금 금리와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이 결국 경제 전반, 뭐 주식을 포함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 결정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및 고용 데이터가 필요한데 네. 이것이 지금 장기간 미국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즉시 발표되지 못하고 있고 또 설령 발표가 됐다고 한다도 추세를 좀 확인하려면 얼마까지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금리 결정에 대한 그런 의견을 발표하는 연준 의원들도 현재와 같은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환율 역시도 지금 금리 동결이 확률이 높아진 상황과 또 미국 직접 투자 자금 수준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1,450원대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금리 인하 재개의 전망이 우세해진다면 네. 저는 뭐 다시 1,400원대 초반 아니면 1,300원대 후반까지도 회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환율은 시장을 하락할 때 좀 한번 보지만 사실 그렇게 환율 때문에 지금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환율은 오히려 미국 금리와 관련해서 아니면 뭐 지금 셧다운과 관련해서 지금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올라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업종으로 보시면 AI와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상승 동력이 조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전력기기 등 AI와 관련된 업종들의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금리와 실적 민감도가 크지 않거나 네. 방어적 업종들의 어떤 단기 선호도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와 필수 소비재 업종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제 지수의 상단은 일단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연말까지 아니면 12월 FOMC 이전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결국 개별 이슈에 따른 개별 종목 작세가 약 한 달 정도는 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투자 전략은 일단 현금 비중은 조금 높인 다음에 주도 업종에서 어떤 큰 조정이 나올 경우에 저점 매수로만 대응한 것이 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새롭게 반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확실하다면 일부 매수 관점 접근은 유효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최근 들어서는 이 환율이랑 외인 수급, 그다음에 지수 간의 연결고리가 다소 좀 느슨해진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바이오나 필수 소비재 같은 방어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뭐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도 뭐 굳이 오른 섹터를 보자면 바이오랑 조선은 좀 재료가 명확했는데 바이오는 약간 좀 최근 시장에서 좀 인버스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사실 11월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지금 2.3%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또 특히 KRX 반도체 지수는 무려 4.7%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KRX 헬스케어 지수가 지금 9.6% 상승함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도 업종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고 있는데 사실 바이오가 좀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차 전지랑 바이오가 동시에 지금 한번 상승을 그렇죠. 했는데 최근 이제 금리 동결 확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내 이제 ABL 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인 일라이리로부터 3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을 주체하는 좋은 재료가 나오면서 반도체 대안 업종으로 지금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보셔도 외국인이 지금 11월 순매수 1위 종목이 셀트리온인데요. 3,9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 종목이 알테오젠 1,130억 원 순매수인데 특히 이제 AI 버블 우려로 인해서 반도체 종목을 대량 순매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바이오는 매수하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지금 바이오 종목 상승에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묻지마식 기대감이 재료가 예전에 과거였다면 현재는 기술 수출 성공과 그에 따른 로열티 수치 산정, 즉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연간 기술 수출 규모가 올해 17조 4천억 원 규모로 역대 지금 최대치를 기록 중인 것도 이런 것을 좀 뒷받침하는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약 바이오의 투자 대상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은 현재 기술 수출을 잘 진행했거나 아니면 내년까지 기술 수출 재료 또는 임상 결과 발표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종목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또 알테오젠 정도를 좀 대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특성상 사실 연구 성과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또 임상 실패 리스크도 안고 있는 것만큼 바이오 업종에 투자하는 ETF를 통해서 업종 전체를 투자하는 것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바이오 상승을 누릴 수 있는 좀 대안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뭐 리가킨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뭐 확실히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 의약품은 상당히 좀 도박적이다라는 그런 성격이 짙었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펀더멘탈 중심으로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이 제약 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증시에는 고무적인 그런 이슈이고요. 또 그 외에 소외 업종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좀 빛을 보지 못하는 좀 쏠림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업종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지금 쏠림 업종 중에서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가 네, 올해 지금 음식료 업종 코스피에서 지금 22.9% 상승을 했는데 뭐 절대적인 수익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67% 상승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수 대비로는 매우 부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내에서도 삼양식품과 KTNG의 시가총액 비중이 매우 크게 높아졌는데 따라서 쏠림 현상이 좀 있었던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는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음식료 기업들의 실적이 삼양식품을 제외하고는 작년 대비 한 자릿대 성장 또는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어떤 실적 성장 매력도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는 관계로 높은 환율 수준은 부담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업황 개선 가능성이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게 보이는데 먼저 제과업체 주요 원재료 중 하나인 카카오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로 지금 30%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여기 원당이라든지 옥수수, 소맥 등 주요 원재료 가격도 연초 대비 하락폭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요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식품 경기 현황 지수 역시 연초 이후 개선세가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점이 넘은 110선을 상회 중이고요. 식품 경기 현황 지수도 아직은 뭐 기준점을 넘지 못했지만 연초 80대에서 지금 90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수출도 지금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음식료 업종 투자 전략은 현재 이익 성장세가 가장 높은 라면 종목을 현재 조정 시기에 좀 저점 분할 매수하는 하시던지 아니면 내년 실적 성장세가 좀 크게 나타날 종목으로 예상되는 롯데그룹의 음식료 종목을 좀 매수하는 시기로 삼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말 중기 추세가 우상향이 새롭게 되는 그런 종목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도 좀 고려 가능하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반도체 쪽에 비해서는 성장성 측면에서 다소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면이랑 롯데그룹주 쪽을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실까요? 네, 그래서 좀 새롭게 등장하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관심 종목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게 롯데 웰푸드라는 종목입니다. 롯데 웰푸드요? 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에 실적이 이제 전년 대비 8.9% 정도 감소한 영업이익 693억 원을 기록했는데 네. 일회성 요인인 111억 원을 제외한 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내년 영업이익도 한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상 내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 9.5배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요. 최근 한 달간 수급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모습으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지난 7월 기록한 전고점 13만 원을 돌파할 경우에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좀 추세 전환에 들어가는 그런 도입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 웰푸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마켓 비하인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